정치적 문제까지 비화했던 배달의 민족, 배민의 독과점 가격 횡포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격을 어떻게 바꿨는지 자세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사전에는요. 맨 위에 오픈 리스트라는 게 있고 밑에 다른 서비스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오픈 리스트는 상위에 3개를 보여주면서 월 매출액의 6.8%를 수수료를 청구했고요. 밑에 상당히 화면의 밑에는 울트라콜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월 88,000원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픈 리스트의 월 매출액 6.8%는 얼마의 배민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면 88,000원을 내냐면 매출이 한 130만 원이면 그 6.8%가 88,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매출액의 정률제죠. 6.8% 하고 밑에는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88,000원 내니까 정액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슈퍼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네이버처럼 맨 위에다가 식당이 제일 먼저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경매를 해가지고 경매 가격이 제일 높은 것만 맨 위에 항상 뜨게 해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큰 식당들은 경매 가격을 크게 지르니까 이게 작은 식당들한테 너무 불리한 거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했고 국정감사에 가가지고 불려가고 이러면서 지난 4월에 이것을 이제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게 오픈리스트하고 울트라콜. 근데 그 기업들이 일반 소비자가 선택할 선택권을 주고 가격 체계를 달리 했는데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니까 정치권이 빼라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관치경제의 인기영합주의의 정치인들이 아주 정신이 없는 짓인데 지금 저 울트라콜이 88,000원이고 위에 해놓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는 저 오픈리스트가 위에 3개밖에 안 되니까 몇 개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늘려놓고 저 울트라콜이라고 월 88,000원 되는 걸 제일 밑으로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오픈리스트가 상단에 있는데 조금만 있는 거죠. 보시면 여기 오픈리스트에 3개가 상단에 있고 밑에는 다 울트라콜입니다. 예, 그런데 정율제로 내는 사람은 3개만 보여주고 밑에 정액제로 내는 걸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저 오픈리스트를 오픈서비스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저거를 많이 보여주고 울트라콜이라고 하는 정액제를 제일 밑바닥에다가 내리니까 울트라콜은 이제 노출이 잘 안 되게 돼서 결국 뭐냐면 모든 식당들이 정율제로 인 오픈 서비스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만 보면 오픈 서비스가 오픈 리스트에서 오픈 서비스로 바꾸면서 6.8% 받던 거를 1% 인하해서 5.8%로 낮춘 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작은 식당들이 막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울트라콜이라고 하는 게 저 밑에 있으니까 거기는 해가지고 노출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상단에 많은 오픈 서비스를 다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오픈 서비스는 정율제니까 5.8%를 다 내야 되니까 5.8%가 88,000원 밑에 있는 거하고 금액이 같아지는 게 151만원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민을 통해서 151만원의 매출 이상을 일으키는 식당은 88,000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죠. 결국 뭐냐면 잘 보이지도 않는 울트라콜에다 88,000원을 낼 리도 없고 그러니 사실상은 이 오픈 서비스에다가 다 5.8%의 정률제로 전환하게 되니까 소형 식당들은 정액제로 88,000원 내고 말든 거를 매출액의 5.8% 내니까 정액제는 없어지고 정률제만 남는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불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151만원 이상의 매출을 배민한테 하는 식당은 돈을 더 내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단가만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단가 인상이 과연 총 비용의 인상인가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할인 쿠폰을 발행할 때 더 잘 팔기 위해서 자기 제품에다가 1,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내려면 월 38,000원의 할인 쿠폰 비용 차지를 배민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없애서 식당들이 자유롭게 할인 쿠폰을 하게 됐으니까 할인 쿠폰 하던 식당들은 38,000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배민의 통계에 의하면 152만원 이하의 매출
52.8%는 비용이 감소되고, 이건 배민을 통한 매출이고 전체 식당의 연 3억 미만의 식당들의 과반은 비용이 절감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주장들은 단가만 따지고 노출 빈도가 바뀌기 때문에 매출이 얼마가 바뀌는 건지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보기 전에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3개밖에 없던 것에서 노출 빈도가 되는 거하고 여러 개 중에서 노출 빈도하고 울트라콜은 그래도 잘 보였었는데 안 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불리한 제도가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쿠폰을 많이 발행하던 기업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불리한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명하지 않은데, 식당들이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불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독과점 횡포냐, 가격만 올리면 다 독과점 횡포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된 것들은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배달앱 3개가 다 독일의 한 회사한테 인수됐다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각각의 별개 회사였는데요. 요기요, 배민, 배달통이 다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줄여서 DH라고 하는 회사가 다 인수를 했고,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이 이거 독일에다 팔면서 4조가 넘는 돈에 팔아가지고 대박 유니콘 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게 되니까 다른 거대한 이 배달의 민족보다 훨씬 큰 회사인 쿠팡이츠, 그 다음에 우버도 조그만 우리나라에서 우버이츠, 그 다음에 유메프가 유메프오라고 하는 배달 앱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현재의 마켓 쉐어는 배민, 배달통, 요기요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는데, 이 신규업자들이 성장세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면 배민이 매출 성장률이 44%, 배달통이 39%, 요기가 15%, 이게 같은 한 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건데, 신규 진입자 쿠팡은 173%, 우버는 277%나, 우버가 아니라 유메프오가 277%가 있죠. 또 하나, 만약에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수수료를 청구해가지고 가격이 인상되면 시민들은 배달 음식을 안 사 먹고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으러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옛날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식당이 이게 수수료가 너무 많으면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노출은 훨씬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규 진입자가 있고 그들이 마켓시가 커지니까 독점이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과점 상태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독점 가격이냐고 하는 겁니다. 인상만 되면 다 독점 가격이냐. 요기요가 이미 12.5%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별도 회사로.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5.8%니까 경쟁 회사였던, 지금은 같은 회사 밑에 있지만 여기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버이트는 미국에서 30%를 청구를 합니다. 식당 가격에, 음식 가격에.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우리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죠. 그리고 어떤 기업이 가격을 인상했다고 해서 그게 다 독점 가격이나, 독점 가격이 반공정이 되려면 가격을 인상하면 사는 사람은 다 불리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독점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독점 회사가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그게 반공정 독점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떤 거냐면, 경쟁자를 죽이기 위한, 원래는 가격 인하에 대해서 대부분 이런 소비자가 아무런 선택이 없을 때 일방적으로 적정 가격의 몇 배가 넘는 독점적 가격, 그러니까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청구하는데, 시장 균형 가격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다양하잖아요. 12점 몇 %짜리도 있고 5점 몇 %짜리도 있고, 이전엔 6.8%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 없이 소비자한테 아무 선택권이 없는데 독과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 가격인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너무 싸게 파는 걸 되게 문제가 삼아요. 뭐냐면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 가격에 팔아서 경쟁을 미리 진입을 못하게 하느냐. 근데 쿠팡이 같은 큰 회사, 연간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키는 거대 회사나 위메프 같은 회사가
배달의 민족이 뭐 가격을 올리고 내린다는 데서 포기하고 우버가 포기할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는 독점의 반공정 가격이라고 얘기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매출액 2천억 정도 하는 회사가 독점을 걱정하는 회사가 됐냐는 거죠. 이 배달의 민족은 2019년에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이 가격을 인상을 하는 거 가지고 독과점 횡포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돈 벌고 있을 회사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독과점 횡포라고 하는 주장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버는요 30%를 청구하면서도 식당한테 어떤 조건을 거냐면 배달료를 소비자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들하고 계약했을 때 식당 가격을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일정 기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바로 공정위가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불공정 일방적 강요를 하고 있다라고 아마 불공정 행위라고 바로 들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버이트는 그렇게까지도 하는데도 허용이 되는데 30%를 청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1% 올라간 걸 가지고 내렸죠. 정액제로 쓰던 일부 고객들한테 높은 가격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이걸 정치권이 개입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정부의 정책 때문에 원가를 엄청나게 올려놨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아우성 치니까 다른 요인 때문에 원가가 조금 올라가는 거는 정치가 다 막아버리는 그 자기들의 정책 실패를 남한테 전가하는 행위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달의 민족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투자자하고 경영자만 있느냐 하면 더 불쌍하고 어려운 바로 배달을 하는 분들이 대거 여기서 일을 하고 밥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못 올리고 적자 기업으로 계속 있고 낮은 가격으로 하고 더더욱이나 공공 배달 앱을 내 가지고 이 회사를 망하게 만들면 낮게 가격을 유지하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또 그 배달의 민족은 계속 적자를 낼 수 없으니까 식당을 하시는 자영업자만큼 불쌍한 그 배달을 하는 다른 쪽에서는 수수료 그 배달에 대한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을 사전에 막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개입해서 시장의 결정을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라고 함부로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 이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해서 마켓에요,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배민, 배달통, 요기요가 독일의 홀딩 회사가 과점이라고 하는 거는 맞지만 한 회사를 가지고 독점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우선 이재명의 그 공공앱 타령이 매출액 2천의 중소기업이잖아요. 스타트업입니다. 그 다국적 기업이 인수하기는 했지만, 근데 2천억, 매출이 2천억의 적자 기업을 가지고 독과점 횡포라고 선동하고 나오고, 그러면 배달업 산업은 식당을 위해서 자선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 인상은 다 독과점 횡포가 아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에 보시면 휴대폰 당연히 갤럭시의 독과점 상품이죠. 그러면 갤럭시 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다 독과점이라고 얘기를 하냐.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거의 독과점이죠. 뭐 저 시장의 80%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 가격 인상은 신차마다 그게 또 독과점 횡포냐 하는 거죠. 부자들이 사는 상품은 가격 인상해도 괜찮고, 불쌍한 자영업자에게 사는 상품은 상대가 누구이기 때문에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일이지 시장의 원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배달하는 데는 식당만큼이나 어려운 다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사업마다 다 불쌍한 사람들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사업을 하면 국가를 점점 국영 경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진보 정권의 지자체장들이 착각하고 국민들이 좀 질타해야 되는 게요, 시장이 할 것들을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공공 서비스화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낭비를 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지브로라고 하는 거는
카카오 택시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이 승차 거부를 한다는 것 때문에 승차 거부를 못하게 하는 앱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깔았는데 아무도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집으로 개발 비용만 해도 10억 이상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10억의 돈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간 돈이고 거기에 빌붙어서 개발해진 일부 좀비 경제가 받아먹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도 안 쓰고 택시기사들도 이거 켜놓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켜놓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페이라는 거 만들어 지금까지는 막 강조하죠. 그런데 제로페이의 그는 일반 우리가 카카오페이나 뭐 수많은 페이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서울시가 하는 공공 서비스 때문에 억지로 이용하는 거일 뿐이고요. 지역페이도 마찬가지. 요번에 이제 이 공공 배달 앱을 어떤 조그만한 경기도에 뭐 지방자치가 개발했다 그러는데 20일 동안에 5,000건 배달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하루에 200건 배달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회사가 하루에 200명을 서빙하는 앱 회사가 어떻게 배달 앱 회사로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회사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앱도 계속 개발이 안 되고. 여러분들 이런 디지털 플랫폼 회사가 왜 지브로가 실패하고 제로페이가 실패하냐면 그 플랫폼은 앱을 개발한다고 해서 사용자들이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보시면 카카오톡 한번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대성공 라인 아무도 안 쓰시잖아요. 왜냐하면 내 혼자 써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네이버에 지식인 만들어 놨더니 다음도 비슷한 서비스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먼저 많은 사람이 쓰는 데가 이미 정보도 많고 사람이 많은데 팔겠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민이 성공했을 스토리를 보시면 창업자가 첫 번에 여기 식당들이 들어있어야 주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길거리를 탁 돌면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식당들 광고 찌라시를 다 모아서 일부러 다 하고 그 사장님들 찾아가서 이 사장님들은 그때 싫어할 이유가 없었어요. 첫 번에 무료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노력의 결집이 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앱 안에 식당이 들어오고 또 식당도 잘 돈 내면서 식당이 잘 들어와도 사용자를 안 쓰면 아무도 거기다 신경을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이미 많은 고객들이 기업들이 하는 그 플랫폼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개발해봐야 그렇게 쓰기 좋은 앱도 아니거든요. 이쁜 앱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 쓰지도 않고 그래서 안 되는데 첫 번에는 민간에게 돈 벌 기회를 정부가 다 파괴시키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표가 많은 자영업자가 많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만들고 그 혁신 기업들이 하는데 사업 기회를 다 박탈하고 기업을 타살하는 일들을 지자체들이 계속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특징도 모르면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걸 보면 세금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거나 공공이 다 해가지고 택시 불러주는 것도 공공이 무료 앱으로 하고 크레딧 카드도 금융산업도 정부가 해버리고 상품권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물건도 못 사게 하고 이런 식의 자꾸 시장을 죽이는 일들을 해버리면 대한민국 경제는 갈 길이 없다. 그러면 전부 자영업자하고 식당만 해먹고 살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제로페이의 성공 가능성은 제로입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지브로의 그 예산 낭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브로가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게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택시기사들이 켜놓고지도 않는데 강요를 설치할 걸 강요했다는 것도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로 해서 수억 내지는 10억이 넘는 돈이 그냥 낭비됐다라고 하는 돈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배민의 이야기도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가격 변동을 가져온 것은 배민의 경영진이 정치적이고 이렇게 경영상의 판단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버가 30%를 차지하다가 버거킹이나 이렇게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독립된 엄마 아빠가 하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무료로 배달 앱 수수료를 없애고 무료로 하면서 사회의 어려움을 동참하는 것들을 함으로써 뉴스가 되고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온 국민이 경제적 불안을 떨고 있고 특히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자영업 식당들한테 가격 인상에 효과가 있는 가격 정책을 지금 폈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진들이 너무 소비자나 이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생각이 짧았다. 이 점은 제가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독립적인 가격 정책을 정치권이 나와서 하루아침에 무산시키고 특정 이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뻔뻔스럽게 하고 예산을 가지고 분명히 예산 낭비가 될 일들을 잘하는 일처럼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혁신경제로 가기에는 참 어려운 나라다. 사회주의적, 분배주의적 또 약자 보호를 내세우는 좌파 지자체장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